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0년생 신지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폭력이나 억압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여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딸이든 며느님이든 그분들이 억하심정이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꼰대방님이 저희 아버님이라고 보면 아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나한테 그러지 마. 아빠랑 세달한테 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노가 있을 텐데 딸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풀 수 있을까요? 여성에 대한 그 차별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류를 잡아내려면은 시스템, 즉 조직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 접근을 해야지 어떤 개개인의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은 그 효과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의 오류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면서 불평등함을 느끼는 이 차별을 바로 잡는 사람들은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 안 되는 사람보단 리더라고, 사회적 리더, 정치적인 리더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세력화, 그다음에 여성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고민하라, 뭐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으로서도 그냥 여성 개개인의 삶을 보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아빠를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빠를 페미니스트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저는 아빠랑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꼰대박님께서 좀 팁을 주시면요. 어떻게 딸이 혹은 어떻게 가족이 말하면 아빠가 페미니스트로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페미니스트라고 단정을 하니까 좀 답답은 한데요. 아들 하나가 있고 오빠가 있고 딸 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딸들한테 물어봤죠. 너네들이 아빠한테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다행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딸을 좋아하니까요. 딸이 저한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제 딸한테는 아마 차별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빠 나 이런 건 좀 해줬어 그러면 저한테 아무래도 좀 가장이니까 내 집에서 나한테 신세지고 있는 자가 나한테 저항을 심하게 하면 사실 감정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빠를 마음 편하게 속 안 상하게 하는 상태에서 설득을 하고 예를 들어주고 하면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남성분들도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페미니스트의 저는 반대말이 가부장제라고 생각해요. 가부장주의자.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법이야. 뭐 내 집에선 내가 대장이야. 뭐 내 딸은, 내 아내는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반대쪽에 페미니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성별이든 성 정체성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페미니스트라고 한다면 혹시 꼰대방님은 페미니스트가 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만든 콘텐츠 중에 보면 뭐 며느리 남다게 하는 방법, 한 살이라도 빨리 이혼당하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잠재적으로 페미니스트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책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책이 영화화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지금 벌써 평점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평점이 2.9점입니다, 여러분. 2.9점이요. 3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나오기도 전에 아주 낮은 형태의 별이 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여성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평점을 당한 사람들은 제가 미로 짐작하건데 아무래도 20대나 10대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이나 선입견을 갖고 생각 없이 누른 게 아닌가. 그래서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 의미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때 얘기를 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별로 참고가 안 될 것 같고요. 주위에서 들은 얘기나 이제 책을 보면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같은 강도의 일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는 그 회식 장소나 이런 데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 든 사람들 옆에 앉게 한다든지, 어떤 접대할 일이 있을 때 손님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커피를 타게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임신 출산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은 뭐 지금도 상당 부분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제가 이제 손주를 아직 안 봐서 이제 직접 경험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이기에 출산을 하니까 그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그 육아는 여성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육아는 그냥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어 자체를 같이 나눔으로 쓸 날이 크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노동이나 혹은 육아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아빠들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고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하거나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위에 그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식들이 지금 90년대생이거든요. 90년대생에는 많이 그 부분이 바뀌어 가지 않냐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는데 보통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너 여성을 차별한 적이 있어? 그러면 아마 대부분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아마 거의 90% 이상이 난 차별당한 경험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내 자식이 내 딸이 있다면 또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직장 나가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집안에서 내가 하고 있지 않냐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스트가 뭔가라고 이제 찾아보니까요.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 뭐 페미니스트가 됐든 어떤 다른 노동운동이 됐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성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리미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차별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꼰대방님께서 페미박이 되셔서 50대, 60대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면 유튜버 안에서 더 핫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 인터뷰 나오기 있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여성 차별에 대해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차별받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구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강남역 사건이라든지 미투레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처받으면서 인생에 남아있는 흔적처럼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남성 입장, 특히 꼰대 입장에서 이걸 앞장서서 이 차별을 없는 사회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꼰대박님이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